자, 보자. 자, 학교 시험 범위가 좀 틀린 사람 있어? 야, 조현이 너는 어디대? 야, 연수고 뭐냐 시험 범위가 어디야? 순서대로 나가냐? 네. 인명여부는 어디 나간대 이제? 정해졌어? 거기 이용 뭐 동결합, 이용결합 뺀대? 그리고 하기권은 어디 나간대? 시험? 저희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 네. 그다음 인하부고도 순서대로지. 그다음 인성여고도 순서대로. 자, 연수구도 순서대로. 그다음 그러면 학익여고는 어떻게 나가는데? 순서대로? 예림아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 밖에서? 응, 됐어. 자, 책 펴라. 책 펴. 어디를 펴냐면, 자, 오늘은 원서의 기호. 자, 몇 페이지냐면 오늘은 저기 자, 64페이지 펴. 64페이지 펴라.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 원서. 보자. 잡아라. 자, 원소란 게 뭐라 있어?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 중에 원자하고 원소가 있다. 응? 쉽게 구분하자면 원자는 뭐라 있어? 실제로는 쪼개져.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원자라고 그랬어.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원자라고 그래. 응? 근데 원소는 뭐야?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면, 분해가 되면 원소가 아니라 보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한 화합물이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면 뭐다? 이게 화학적으로 안 나눠지면 이게 원소라고 그래. 어? 이해됐냐? 이것들이 원소야. 드디어 이거야. 그래가지고 A가 뭐냐? 봐라. 물이 수소하고 산으로 나뉘었어. 물은 나눴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얘들아? 원소 아니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뭐라 그래? 화합물이야. 라부아제가 최초로 물이, 그 전까지는 물이 원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이 원소가 아니라 뭐 힘을 밝혔어? 화합물 힘을 밝혔어. 그리고 수소나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뉘어 안 나뉘어? 안 나뉘어.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수소나 산소는 원소라고 해. 이해됐어? 이게 원소의 정의야. 봐봐. 첫 번째, 원소와 주기율표야. 원소와 주기율표인데, 원소들을 발견했어. 지금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는 한 110여 종이야. 그 중에 이제 92종 정도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합성해서 만든 원소. 함께 만든 원소.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는 92 정도 돼. 그리고 나머지 110 중에서 92종 제외하고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원소를. 이해됐어? 근데 이 원소들을 갖다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표로 만드는 게 뭐다? 주기율표야. 이걸 원소들을 다 정리한 게 뭐다? 주기율표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원소란 거 뭐라고?
자, 원소는 다른 말로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그래. 기본 성분이라고 그래, 얘들아. 더 이상 분해 안 되는 뭐라고? 기본 성분이야. 이거 필요하면 적어놔. 잠깐만 저거 해주고 올게. 자, 보자. 그러면 봐.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 그래.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여 종이 있어. 그 중에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한 92종 정도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에?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졌다. 즉 원소는 110여 종밖에 없어. 그러나 물질은 여러 가지 원소들을 합성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물질은 훨씬 다양해. 이해됐냐?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는 110여 종밖에 없어. 근데 물질은 수천만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지. 물질은 많다. 왜? 얘들 여러 개를 원소를 섞어버리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옆에 나왔지. 원소와 원자의 구분.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 야, 원자는 다른 말로는 뭐야? 얘는 기본 성분이고, 얘는 뭐라고? 기본 입자라고 해. 물리적으로 안 쪼개지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라 그래, 원자는. 근데 원소는 뭐라 그래?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기본 성분이라 그래. 이해됐지? 크게 원소를 나눌 때 뭐로 나누냐 얘가. 자, 금속 원소하고 뭘로 나눴다? 성질에 따라 봐봐. 금속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냐?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야. 녹는적 끓는점이 높아. 근데 누구만 액체다? 수만 액체야. 야, 니들 옛날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 때는 무시가면 용감해. 갖고 형광등 있지. 못 쓰는 형광등 가지고 지들이 칼싸움을 하고 부러뜨려. 그러면 거기에서 깨트려. 그럼 거기에서 무슨 은색 분말이 나와. 이게 수분이야. 수은이 발라져 있어. 형광등 안쪽에. 근데 이거 수은 있지. 수은은 몸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와. 중금속이야.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야. 갖고 지방 조직하고 결합해야 돼. 갖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금속 중독에 걸리지. 갖고 수은 중독은 혈관계에 질환을 일으켜. 갖고 백혈병 같은 거 만들어. 그리고 낙 같은 거 카드뮴은 일본에서 둘 다 발견됐거든. 수은 중독을 미나마타병, 그리고 카드뮴 중독을 이따이따병이라고 해. 이따이따가 뭔지 알아? 일본어로 아프다 병이. 진짜 뼈가 휘어버려. 뼈가 휘어버리니까, 뼈가 휘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나. 그러니까 이게 중금속이 중독되면,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지방 조직하고 결합해갖고 안 빠져나가. 우리가 지방 흡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그 중에 수은은 액체,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고체. 금속은 금속은 다 고체고, 수은만 뭐다? 액체잖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 온도계 있지? 길쭉한 온도계 있지?
거기에 수은이 들어가 있어. 수은이 약체로 들어가 있어. 근데 야,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얘들아?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야,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하지. 원래 전자까지 포함했을 때가 중성이야. 근데 얘들이 전자를 잃어버리지. 그러면 플러스 성분이 더 강하단 말이야. 이게 양성자 수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양이온이 돼. 그러면 야, 전자의 바다 위에 누가 떠 있다?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들아 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그다음 또 인력. 인력. 갖고 쟤들끼리 얽히고 삭혀버려. 갖고 망치로 치지. 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밀릴 만큼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금속은 이 다 금속의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 일명 전자 때문에 나타나. 갖고 첫 번째 뭐 있냐? 전성, 연성이 있어. 전성은 뭐냐? 펴지는 성질이야. 망치로 때리지. 그럼 펴져. 이 결합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갖고 알루미늄 호일 만들 수 있잖아. 얇게 알루미늄 호일.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야. 철사를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이게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다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기 때문에. 금속들은 다 전자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뭣도 잘 전달해? 열, 전기도 잘 전달해.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러니까 야 우리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후라이팬에다 숟가락 올려놨어. 좀 이따 잡으려면 졸래 뜨겁지. 열, 전기도 잘 전달해. 그리고 뭐 또 있다 얘들아? 얘들이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해. 그래갖고 뭐가 난다? 광택이다. 이게 금속의 특징이야. 근데 금속의 특징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근데 전자를 잃고 산화돼 버리지. 녹슬어 버리지. 성질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이해됐어?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야. 누구? 브로민만 뭐다? 액체. 브로민만 액체야.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광택도 안 나와. 얘는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안 나타나. 광택도 안 나지. 열도 잘 전달 안 하고 전기도 안 통하고. 근데 누구만의 예외야? 흑연, 연필심 있지. 연필심은 예외야. 흑연만 예외야. 이해되냐?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광택도 안 나고 열, 전기전도성이. 근데 누구만 예외다? 전기전도성에서 흑연만 예외야. 이해됐니? 나도 보자. 금속 원소는 특유한 광택이 있지. 왜? 이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반사하기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한다. 전자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는다. 왜? 이 금속 양이온과 전자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압력을 가해도 안 끊어져.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펴지는 성질,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거기다 써라. 뭐 있다고? 연성, 전성, 연성이 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그 옆에다가 전성, 연성이 있다고 써놔. 여기. 어디에 있다. 그렇지.
거기. 그렇지. 여기다 써면 돼요. 이게 전성 연성. 그렇지. 이거. 이게 전성 연성이다. 그렇지. 이게 전성 연성인가? 그렇지. 이게 그렇지. 전성 연성인가? 이게 전성 연성을 뜻해. 이 의미가 그렇지. 걸리고 났어. 어제 선생님이 쉬어가지고 아침부터 7시 반에 일어나고 뭐 일을 보러 갔더니 저녁 집에 도착하니까 9시 한 반 되더라. 그래갖고 한 12시간을 막 돌아다녔더니 힘들어 뒤지려. 그래갖고 어제 머리를 비계에 눕히자마자 자더라. 그나마 살았지. 자 보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고 얘들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들은 반대야. 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이제 다음에 설명할까? 다음에 시간이다. 오늘 나와. 이따가 해줄게.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다? 누구 때문에 나타나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류가 철은 안 쓰이는 데가 없지. 공구도 쓰이고 알루미늄은 음식용기 있지. 그리고 구리는 저항이 작아서 전선으로 쓰인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브로민만 액체다. 얘는 자유전자 없어서 광택도 안 나고 열도, 전기도 잘 안 전달한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탄소는 연필식, 질소는 뭐야? 과자, 봉지, 충전재로 쓰인다. 그러니까 질소는 반응성이 엄청 낮다. 다른 놈들하고 잘 반응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소가 과자 있잖아. 과자가 왜 빵빵해? 그럴 때 질소기 질려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과자가 부셔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과자가 산화되는 거, 상하는 것도 방지하는 게 질소기체야. 왜?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새는 닭가스 회사는 이 새끼들이 동아지약 쌍놈 새끼들 거지. 뭐냐면 닭가스가 3월달부터 원래 500원이었대. 근데 700원 올렸대. 뭐 40%나 올리고 지랄이야. 과자 회사도 마찬가지야. 가격을 올릴 때 어쩔 줄 아냐? 과자의 양을 줄여. 하고 질소를 더 많이 넣어. 그렇지? 그러니까 니들은 돈 주고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 기체를 사는 거야. 알았냐? 자 보자. 그리고 성냥에는 인이 있다. 그럼 보자. 얘들아 우리가 주기율 외우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봐. 원자량이라고 있어. 자 원자량이라고 있다. 원자량이라고 있어. 원자량이란 건 자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야. 상대적인 질량이다. 상대적인 질량이야. 그러면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해. 그리고 뭐야? 단위가 없어. A에 대한 B니까 단위가 없어. 기준이 필요하고 단위가 없어. 왜 그러냐면 원자는 졸렬이잖아. 갖고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즉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어. 야 원자가 눈에 보인다. 미친 새끼야. 누가 뽑아야 돼. 지 눈이 전자현미경도 아니고. 선생님 원자를 봤어. 왜? 우리 연구실에는 그 쌤하고 템이 다 있었어. 전자현미경. 그리고 XRD라는 장치가
장치가 다 있었어. 엑스레이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치가 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 화학과하고 거지 새끼들이 있어. 화학과 뭐 생물학과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전자현미경 좀 찍어달래. 쌤하고 템. 쌤이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봐. 그리고 템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원자 구조까지 본단 말이야.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야. 근데 그게 쌤보다 템이 10배가 비싸.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라면 쌤이 템은 2억이지. 근데 그리고 XRD라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나의 경쟁 효자가 되는 놈들이었어. 얘들이 다른 애들이 막 찍어달라고 한다. 씨발, 야 내가 연락할게. 갔다 나도 가. 그러면 한 며칠 있다 찍어줘. 뭐라고 연락 가져가. 간다. 근데 어떤 놈이 센스가 있는 놈이 야 술 사줄게. 내일 와. 그러면 찍어놔. 근데 어떤 놈이 미팅 시켜준대. 낮에 저거하고 가. 이따가 저녁에 연락할게. 하고 바로 찍어줘. 다 스톱 시켰다. 하고 이걸로 통해서 내가 미팅도 많이 받고 뭐 여자도 많이 만나고 술도 많이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효자였어. 근데 눈에도 안 보여 원자가. 근데 질량 측정하려면 너무 힘들어. 실제 질량이 얼마인 줄 아냐? 탄소 환자가 하나가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잠깐만 얼마냐면 실제 질량은 야 탄소가 얼마냐면 탄소 하나가 봐봐. 수소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졸래 적지. 마이너스 24승이라니까. 그리고 탄소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하나의 질량 밝히려면 야 수소 하나 있어.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야. 그런 게 편해 안 편해? 불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질량을 정해버리는 거. 하고 탄소가 얼마냐? 탄소가 12로 얘가 기준이야. 얘들아 기준이야. 그 다음 수소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1개면 수소가 12개의 원자량하고 똑같아. 이게 10이야. 그리고 질소가 14고 산소가 16이야. 그러니까 화학을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실제 질량을 안 쓰고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을 안 쓰고 원자량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원자량은 실제 질량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이다. 근데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누구다? 탄소가 기준이야. 11호. 그러면 이때 야 봐봐. 원자량은 거의 누구하고 같다? 질량수하고 같다. 질량수하고 같다. 원자량은 뭐하고 같다? 질량수하고 같다. 질량수는 뭐야? 원자에게 질량이 원자의 질량하고 거의 같다겠지. 왜? 야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근데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표시할 때 가르쳐줬지. 옛날에 첫 번째 원소 표시할 때 A하고 B를 정해. 야 모듈린이라는 사람이 자 X는 엑스레이로 모든 원소의 양성자 수를 세버렸어. 갖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겼다. 근데 이때 알아? 모듈린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의 양성자 수를 셌어. 갖고 이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겼다고? 원자번호를 매겼어. 즉 밑에다 원소기호 밑에다 쓰는 A는 원자번호야. 양성자 수야. 그 다음 뭐다? 이게 또 원자는 중성돼야 되니까 전자수도 원자번호가 7번이지. 그럼 양성자 7개 있어. 전자도 몇 개 있어? 7개 있어. 플러스 7, 마이너스 7 합하지. 0이 돼. 그러니까 원자가 중성이 되는 거야. 양성자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 수하고 같기 때문에 원자는 뭐다? 중성을 띈단 말이야. 총 전하량이 0이 돼버려.
이해됐어? 그 다음 위는 뭘 쓴다고? 질량수를 쓰는데 이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다고? 원자 핵이. 가은이 잡았지? 알았어? 그래 얻어. 야 잠온 사람. 아이 새끼들 이 새끼들 잠온 사람 또. 자, 잠아? 알았어. 잠온 사람. 잠깐만. 성호야, 이따가 사줄게. 이따 쉬는 시간에 사갖고 줄게. 일단 또. 너희 먹었잖아. 아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너도 껍질만 있어? 있던데. 에림이는 안 먹었대? 태호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해됐지? 질량수는 뭐라고? 누가 다 갖고 있다고? 원자핵이 다 갖고 있어. 근데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다 갖고 있어. 근데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다 갖고 있다. 이해됐냐? 그럼 보자. 그랬더니 해봤더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자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야. 그러면 3번이면 원자번호 3번이고 양성자수 3개, 전자수 3개.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되려? 원자번호가 홀수지.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다. 야, 2 곱하기 3 플러스 2 해봐. 그럼 7이야. 2 곱하기 3이 6이잖아. 플러스 2 하면 7이야. 즉, 원자번호가 홀수인 놈은 질량수는 2n 플러스 1이다.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7이야. 7은 야, 양성자 3개지. 그러면 중성자 몇 개야? 4개가. 7은 야, 3 플러스 얼마야 돼? 4야 돼.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중성자 수야. 이해됐어? 그 다음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다. 8번이다. 그러면 원자번호가 8번이지. 이제는 8이야. 양성자, 원자번호도 8번이고 양성자도 8개고 전자도 8개다. 자, 그 다음 뒤에는 얼마예요? 위에는? 야, 홀수, 짝수면 질량수는 2n 하면 돼. 1을 곱하면 돼. 그럼 16이야. 이 16은 야, 양성자수 8개고 중성자수도 몇 개란 소리야? 8개란 소리야. 이해됐어? 물론 이게 홀수면 질량수가 2n 플러스 1, 짝수면 2n 하면 되는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다. 원래는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2n 플러스 1 하면 3이 돼야 되는데 1이야. 질소가 원자번호 7번이니까 2n 플러스 1 하면 15가 돼야 돼. 근데 14야. 이렇게 예외는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이걸 따른다. 이해됐니? 그만 보자 이제. 자, 주기율표를 보자. 주기율표를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에 주기율이라는 게 있었어. 주기율이 있었는데 밑에 나왔잖아. 봐봐. 원소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과학자들이 있지.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안 나오는데 음악의 아버지가 핸델이지. 그럼 화학의 아버지는 라보아제라는 사람이야. 프랑스 과학자. 라보아제인데 이 사람이 졸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어. 갖고 당시에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을 원소로 하자. 그랬더니 라보아제가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열심히 실험을 해갖고 23종의 원소를 찾아냈어. 갖고 원소의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야. 갖고 이 처음으로 물이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임을 밝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발견된 원소를 갖다가 금속, 비금속, 뭐 기체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그룹으로 분리했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데 이제 주기율이라는 게 있는데 주기율은 뭐냐? 뭐가 있냐면 주기율이란 건 원소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는 거야. 비슷한 성질이. 이게 주기율이야. 그래가지고 주기율에서 첫 번째는 누구냐면 베베나이너예요. 이 사람은 세쌍 원소설이라고. 제일 밑에 나왔어 얘들아. 제일 밑에 봐봐. 뭐 원소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학자. 봐봐. 베베나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걸 사실을 발견했다. 세 쌍 원소설이라고 해. 이 사람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이 세 쌍의 원소가 같은 쪽이야. 갖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얘의 원자량하고 얘의 원자량을 더했어. 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에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자량 사이에 양 끝에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에 원자량이 나온 거야. 이게 세상 원소설이다. 그리고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뉴렌즈. 뉴렌즈는 뭐냐? 옥타브설이라고 있어. 옥타브설은 뭐냐? 자, 옥타브설은 뭐냐? 이거야, 이거. 야, 한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시도다. 8개야. 8개야. 그러면 원소를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주기율이 나타납니다. 이게 옥타브설이야. 봐봐. 뉴렌즈는 원소들을 원자량수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남을 발견했지. 이게 옥타브설이야. 얘들은 전부 다 그다음 이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 뭐냐? 표로 만들어갖고 일정한 성질이 오도록 만드는 표야. 이거는 첫 번째 누구 있어? 멘델레프가 있어.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뭐에 따라? 원자량에 따라 표로 만든 거야. 성질이 비슷한 놈이거든. 원자량에 따라. 즉 얘들까지는 뭘 썼다? 주기율에서 원자량을 씁니다. 하고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도록 표로 만든 거야. 원자량에 따라.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멘델레프는 당시에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수로 배열하여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몇몇 원소가 이 주기성에서 벗어난 거야. 애외가 있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빠그러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아까 지금 말한 모즐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양성자수를 센 거야. 양성자수대로 원자를 번호를 매겨갖고 표로 만들었더니 또 주기성에서 벗어난 놈들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구 거다? 모즐리 거야. 모즐리 거. 모즐리 걸 바탕으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즐리는 뭐라고? 원자량이 아니라 뭘로 바꿨다고? 원자량으로 했더니 몇몇 원소가 주기성에서 벗어나. 애외인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빠그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누가? 이제 모즐리가 뭘 통해서? 원자 번호로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애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는 누구 걸 쓴다 지금? 모줄리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해됐어? 제일 밑에 봐봐. 자, 모줄리는 양성자수에 따라 원소마다 원자번호를 정했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하고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줄리의 그 원자번호 양성자수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게 현대의 주기표야. 이게 올라와봐. 65페이지 있다. 어? 이해됐지? 근데 자 봐라.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야? 뭘 바탕으로 만들었다? 족과 주기를 이용했어. 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7주기까지 껍질이야. 이게 이 주기란 건 뭐다 얘들아?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 어? 전자는 원자핵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아. 이게 전자 껍질이라. 전자 껍질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어. 그리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 1족, 2족. 근데 3족부터 12족까지는 빼버려. 13족이 온다. 13, 14, 15, 16, 17, 18이야. 그럼 봐라 얘들아. 족은 주기보다 족이 훨씬 중요하다. 족은 뭐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최외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분이에요. 이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얘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즉 의미가 뭐냐? 잘 봐봐 얘들아.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선생님 뭐가 틀려요? 몸무게가 틀린 거야. 물리적 성질이 달라갖고 성질이 좀 달라진 거야. 뭐라고? 같은 족들은 뭐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족이 더 중요한 거야. 족이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가지고 너희들 20분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원자번호. 수, 해, 리베비시나. 난 이렇게 외워. 근데 수에, 리베, 붕탄질 뭐 그런 것도 외워도 돼. 리베비시는 코도 높으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어우 답답해. 펩시콜라 먹고 크카있네. 나는 이렇게 외워. 네 알아서 외워. 학교에서 외웠어? 배웠어? 근데 각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껍질을 우리는 K 껍질이라고. 근데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라고 그래. 8개 들어가. 세 번째 껍질 원래 18개 들어가야 돼. 근데 8개 먼저 들어가. 그래서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수가 정해져 있다. 288이야. 이걸 만족하지. 그러면 안정이. 이 규칙은 뭐라고 해? 옥텟 규칙이야. 모든 원소는 이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를 만족하려고 해. 그래야지만 안정이. 이걸 만족하는 족이 있어. 몇 족? 18족.
18쪽. 18쪽은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야 지가 안정이니까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참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해. 근데 기체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18쪽을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 그리고 다른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옥텟 규칙을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해. 근데 얘는 그래갖고 자 원자가 2개 이상 모여갖고 뭐가 되냐? 분자가 돼.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근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해. 갖고 원래는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야 돼? 2개 이상 모여야 돼. 근데 이 원자 하나의 놈이 분자처럼 있고 갖고 얘를 일명 이론자 원자라고 해. 원자가 하나인데 분자처럼 있고 그래서 이론자 원자다. 이해됐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누굴 물어봐? 18쪽을 물어봐. 18쪽의 전자 배치를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우고 그러면 안정이잖아. 그러니까 안정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이 원자핵 움직여 못 움직여. 무거워서 움직인다 해서 못 움직였어. 못 움직였지. 그래갖고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전자를 갖다가 잃거나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들어. 그게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뭐라 그래? 이온이라. 전자를 잃어갖고 플러스가 되면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중성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음이온이라 그래.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고 그래.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려면 음이온이 된다고. 그런 성질이 있어. 그럼 보자. 근데 1쪽부터 2쪽, 3쪽. 야, 1쪽 최각전자 하나야. 원자각전자 하나야. 2쪽 2개, 2개. 3개, 3개. 4개, 4개. 5개, 5개. 6개, 6개. 7개, 7개. 근데 여기는 18쪽은 최각전자는 2, 8, 8이다. 근데 원자가 전자는 빵이야. 왜? 자기가 옥텟 규칙 만족해 보니까 화학 반응이 안 참해. 이해됐냐? 이게 18쪽만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각 전자수하고 틀리다. 나머지는 17쪽까지는 같아. 그러면 얘들은 봐라. 자, 왜 이렇게 그 주결표에서 봐봐. 야, 수소 제외하고는 자 노란색은 다 왼쪽하고 가운데는 다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지. 그리고 자 녹색이 뭐다? 비금속 원소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뭐다? 중금속 원소야. 중금속 원소는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인 성질을 띠거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자, 얘들은 자, 야 원자가 전자수가 야 얘들은 1쪽은 원자가 전자 하나야.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겠어? 7개를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하겠어?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겠어.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하나 많아. 그러니까 일가 양이온이 돼. 일가 양이온이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를 버려버려. 이해됐어? 2족은 원자가 전자 몇 개다? 2개.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가 양이온. 그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 근데 13쪽은 3개 버리는 게 편해? 5개 꼬시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해. 상가 양이온. 14쪽은 선생님 4개 버리기도 뭐하고 4개 얻기도 뭐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요 4 표시하자면 굳이 표시하자면 4%를 표시해. 근데 17쪽은 원자가 전자 7개야. 전자 1개를 얻는 게 편해,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1개를 얻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성에서 전자 하나 얻으니까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16쪽은 원자가 전자 6개야. 2개를 얻는 게 편해, 6개를 버리는 게 편해. 2개를 얻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옥텟 기준 만들려고. 15쪽은 5개 버리기는 뭐해? 3개를 얻어. 그러니까 상가 음이온.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갔지 얘들아. 금속성이란 말이야. 금속성. 전자를 잃고 뭐가 되고 싶어한다? 양이온이 되고 싶어. 즉 산화되려고 해. 과학반응에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근데 왼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뭐라고 했더라? 얘를 얘를 뭐라고? 비금속성이다.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화학반응에서 환원 된다고. 즉 이온이란 건 뭐냐? 우리가 중성인 원자나 전자를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이지.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모든 정리 현상을 일으킨 거야.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를 뭐라고 해요? 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양이온은 금속들이에요. 알아?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들어가. 뭐 하나가 남네?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옥텟 규칙 만족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 버리고 일렉트론 마이너스는 전자야. 지가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런 생략에 2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전자 잃었으니까 플러스 됐다. 음이온은 봐라. 비금속. 플로린이 원자번호 9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 봐라. 7개가 있지. 그러면 얘는 7개를 버린 게 아니라 전자 1개를 얻어. 그러면 중성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일가 음이온. 이해됐니? 그리고 봐. 자, 나머지 애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를 불허한다? 18쪽과 같은 전자배치. 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쳐. 네온은 10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쳐. 아르곤 1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그러면 얘들은 봐. 누구와 같은 전자배치를 원해?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3개니까 하나 버려버려. 얘는 4개니까 2개 버려. 얘는 5개니까 3개 버려갖고 첫 번째 껍질만 채우는, 첫 번째 2개만 채우는 전자배치 가져요. 이해됐어? 얘들은 봐봐. 누구의 전자배치를 불허한다? 네온의 전자배치를 불허합니다. 자,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야. 두 번째 껍질까지 꽉꽉 채운 거야. 그러면 얘는 7개니까 10개가 되려면 전자 3개를 얻어. 갖고 되는 거고, 얘는 8개니까 2개를 얻어. 갖고 10개가 돼.
얘는 9개니까 1개를 얻어. 얘는 11개니까 1개를 버리고 양이면 일가 양이면 돼. 얘는 12개니까 2개를 버려. 얘는 13개니까 3개를 버려갖고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누구를 부러워한다? 전자 배치? 얘를 부러워. 얘는 18개잖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하는 거야. 그럼 얘는 15개니까 3개를 얻어갖고 18개. 얘는 16개니까 2개를 얻어. 얘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 얘는 19개니까 1개를 버려. 얘는 20개니까 2개를 버려. 이렇게 찍어. 이게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야. 이해됐냐? 찍어. 그리고 쉬어, 얘들아. 성훈아 찍어줄까? 오씨, 너 줌으로 땡겼냐? 아니요. 왜 안? 왜 이렇게 안? 왜 이렇게 안 땡겨지나? 제일 들고 가야 돼? 찍었나 가 봐봐. 얘들아. 그러지? 응. 쉬어 얘들아. 정신 차려라. 보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일족을 뭐라 그러냐? 누구는 제외?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제외한다.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족을 뭐라 그런다?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금속은 금속인데 저기 흙 속에서 잘 발견되겠으니까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그래. 17족을 또 뭐라 그런다?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잠깐만. 넘겨봐서 잡아라. 자, 이거 65페이지 보자. 알칼리 금속부터 보자. 알칼리 금속을 봐. 알칼리 금속을 보면 얘들아 봐봐. 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1쪽하고 17쪽을 볼까? 그러면 보자. 니들은 전부 다 이걸 한 장을 또 복사를 해놔야지. 그 숙제를 줘야지. 야, 그리고 야, 맞아. 이걸 빨리 해야 되구나. 자, 보자. 야, 내일 나와야 돼. 내일 4시부터 10시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자, 몇 시간 동안? 자, 너희들은 1시간 이상. 야, 가은이는 못 나오고. 태우는 너 수요일 날 와갖고 해. 수요일 날 오잖아. 수요일에 시간 없나요? 이게 수업 올 때. 아니 근데 수업 왔다가 영어 제 시험 물어봐야 돼서. 태우는 몇 시에 올 거야? 월요일 날.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날은 월요일 날 선생님이 원래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반납하고 이제 월요일 날 그걸 갖다가 클리닉이라 모르는 거 문제 질문하거나 설명을 해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여기로 오면 돼. 갖고 4시부터 올 수 있어. 갖고 6시에 하고 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말했잖아. 월요일부터 간다고. 월요일부터 간다고. 야, 태우는 몇 시에 가능해?
왜? 영화관에 가고 있어요. 몇 시에 있는데? 6시 반. 6시 반 끝나고 와. 몇 시에 올 거야? 8시쯤. 7시? 네. 왜 7시 반에 와? 어? 그 다음 누구냐? 저기 강우는 몇 시에 올 거야? 월요일날. 저 30분 나가면 안 되죠. 안 돼, 이 새끼야. 시간 진짜 없긴 한데. 그럼 7시쯤에 와서 1시간 나고 갈게요. 알았어. 성민이는? 저 4시에. 어? 4시. 4시? 알았어. 끝나고 와. 정우는? 저는 7시에. 주현이는? 시간 없냐? 저 4시에 오요. 4시에? 야, 주현아, 월요일날 안 바빠? 월요일에요? 월요일 한번 계획이 있는데. 3개 있어? 죽겠습니다. 야, 연수구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려? 30분. 아니, 죽겠습니다. 근데 어디냐 학원이? 학원이 저 네 집 앞이야? 동네랑 알았어. 에림이는? 4시. 4시? 태연이는? 4시 반이요. 수연이는? 수연이는 몇 시에 올 거야? 7시? 알았어. 알았어. 7시 어딘데 학원이? 동네? 네 동네 어딘데? 그러면 30분 걸리겠네? 알았어. 됐고,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문제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알겠지? 한번 보자. 그리고 봐봐. 책 펴. 또 펴세요. 아이고 힘들다. 자 보자. 이제 일족 알칼리 금소가 있단 말이야. 알칼리 금속이. 잘 봐라. 알칼리 금속은 일족인데 누구는 제외? 수소 제외.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니까. 근데 얘들은 전자를 잃어서 어떻게 된다? 일가양이온이 되려고 했지. 근데 반응성이 어떻게 되냐? 야, 선생님 어떤다 했어?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금속성이 강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 그러니까 얘는 금속이니까 야, 누가 제일 강하겠냐?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야, 리튬보다는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 칼륨보다는 루비듐, 루비듐보다는 세슘이 강해. 프랑슘도 있는데 프랑슘은 너무 빨라가지고 반응도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고 무슨 광택을 나타낸다.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 나타낸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적어갖고 야, 조그맣게 자르지. 물보다 밀도가 적어갖고 물이 떠버려. 이해됐냐? 그리고 굉장히 물러. 나무 칼로도 잘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리고 얘들아, 특징 중에 졸라리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커. 금속들은 누구하고 잘 반응해? 얘들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산화돼 버려. 산화돼 버린다. 야, 그 금속의 성질 잃어버려. 바로 금속의 성질 잃어버려. 아까 지금 뭐냐 전성연성. 그러니까 녹슨 철이 있잖아. 철은 녹슬면 빨간색으로 되지. 그거 별로 쳐봐. 부식을. 그리고 빨간색. 광택도 안 나.
전기전수 없어져. 야, 산화되면 전자를 잃어버려. 그러면 금속의 특징은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성질이 다 잃어버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첫 번째 물하고 잘 반응한다. 물하고 반응하면 왜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냐면 야, 물하고 반응하지. 졸라 격렬히 반응하고 이 액체는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알칼리 금속이다. 이해됐어? 자, 공기 중에 봐봐. 공기 중에 누구하고 반응한다? 산소하고 반응해. 그래갖고 산화돼 버려. 봐봐.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하면 야, 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된다. 아, 첫 번째 그림에 거기에 따라서 공기 중에 산소가 빠르게 반응하여 저기 광택을 내린다. 어? 이게 그 얘야. 화학반응식으로 써놓은 거야, 선생님이. 나트륨 4개가 산소 한 분자하고 반응해갖고 두 개의 Na2O를 만든다. 산화 나트륨이라고 그래. 그 다음 봐라.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 봐봐.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되냐? 자, 무슨 기체가 생겨야 돼? 야, 수소 기체가 생겨요. 무조건 수소 기체가 생긴다.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하지. 알칼리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하지. 무조건 뭐가 생긴다? 수소 기체가 생겨. 근데 수소 기체는 폭발성이 있어. 불이 붙잖아. 뭐 빵 터져버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약하게 발생하면 잘 타. 근데 너무 많이 발생하지. 반응성이 커하고 빵 터져버려. 빵 터져버려. 뭐냐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지는 뭐가 된다?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이야. 그래서 이 수용액이 알칼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다. 무무빨이야.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 색이 다른데 얘는 무무빨이야. 염기성이 될 때만 빨간색이 돼. 그러면 이걸 페놀프탈레인 넣으면 탈레인은 지시약이야. 그러면 얘가 이 용액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해. 보여줄게. 얼마나 반응성이 큰지 보여줄게. 그거를 들어보자. 아씨, 몇 분부터 줘? 잠깐만. 같이 들어줘. 내 목소리가 안 나올 거야. 얘는 목소리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줘. 아이 새끼 너는 왜? 아. 봐봐.
자, 봐라. 리튬이야. 리튬이야. 나트륨이야. 불타면서 바뀌기 되지. 칼륨이야. 더 큰 거 일어나지. 수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 루비디움이네 이제. RB. Well, it might not look like much, Richard, but it's a highly reactive metal. It's sealed in this glass tube under argon. 루비디움을 갖다가 공기하고 안 접촉시켜 수용기에다 집어넣어. 2g. If you will, letting off a hand grenade in a bathtub. Righto, I'm off. Have that. Okay, good luck. 다 도망가. Okay, Tickle. Drop the rubidium in the water. Stand back, everybody. This one's going to be bad. 2 grams of rubidium will only react when our specially designed vial dissolves in the water, which gives John a few crucial seconds to get into our safety zone. 이렇게 반응성이 큰 거야. 수소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Yes. Well, that is more like only on Brainiac do you get that kind of science. 역시 깨져버렸어. Yes, we can cesium, the emperor of alkali metals, particularly nasty to go off at any time. That's it. Oh yes, I like it already. Now what's that going to do? 이게 세슘이야. Imagine a depth charge. 세슘이야. 그 밑에 있는 게. 이쪽에서. Okay, John, go for it. B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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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eme danger, clear the area. As our cesium sinks in the water, the rapid generation of hydrogen gas should produce quite an explosion. 맞지? 세슘이 날아가 버려.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냐면 알칼리 금속이 수소하고 반응해. 그러니까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생겨.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생기면서 수소가 가연성이 있단 말이야. 폭발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야.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해됐냐? 이해됐어?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불러. 그래서 이 금속들이 일종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뭐가 있다고? 자연성이다. 물질 탈 수 있어. 불꽃 갖다 대지 퍽 소리 나면서 한꺼번에 타버려. 응? 그래갖고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도 해버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 금속은 쉽게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하고 공기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같이 석유, 벤젠, 액체 파라핀에 넣어갖고 보관합니다. 물하고 공기의 산소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돼 버리니까. 고유한 성질을 다 잃어버려. 넘겨. 갖고 봐라. 알칼리 금속의 성질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자르면 간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을 비교한다. 자,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리튬은 쉽게 잘라지고 나트륨도 칼륨도 쉽게 잘라져. 근데 리튬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광택이 서서히 사라져. 근데 나트륨은 금방 사라져. 칼륨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 이해됐어? 공통적인 성질은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물로 돼버려. 즉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금속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산화되면서. 이해됐어? 광택이 사라진다. 그리고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놀프탈린 용액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에 넣고 반응한다. 그러면 자 리튬은 잘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불꽃이 생겨. 조금 생겨. 아까 좀 봤지. 나트륨은 좀 더 불꽃이 세게 생겨. 격렬하게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칼륨은 아까 좀 봤지. 불이 확 일어났잖아. 이렇게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자, 전부 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수용액은 뭐가 된다고? 염기성이 돼. 그러니까 페놀프탈린 지시약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준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용액이 뭘로 변해? 문문빨이야.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 돼. 전부 다 수용액이 뭐가 된다?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돼. 이해됐어? 옆에 봐라. 나왔어. 보자. 첫 번째 페놀프탈린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는 붉은색을 띈다. 그래가지고 반응 후에 수용액의 액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수소기체 확인은 수소기체는 스스로 잘 타는 가연성이 있어. 그래갖고 수소기체에 불꽃을 내면 퍽스를 내면서 탄다. 즉 공통적인 성질은 물과 반응하여 기체,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전부 다 염기성을 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색이야? 리튬이 제일 위에 봐봐. 검은색이지. 원래 은백색 광택이 나야 되는데 얘들이 공기와 접촉한 면적은 산화돼 버려갖고 검은색으로 됐어. 근데 이걸 자르지. 칼로 자르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른 단면은 은백색 광택이 나. 그러다가 색깔이 점점 없어져 버려. 검은색으로 돼 버려. 즉 산화돼 버린 거지. 원래 성질이 잃어버린 거지. 광택을 잃어버리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로젠 원소가 있어.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야? 17쪽이다. 그러니까 원자간 전수가 몇 개야? 7개야. 전자 7개 버리는 것보다 전자 이것도 놔두고 왔어? 하고 있구나. 아니 녹화한지 몰라? 까먹었나? 이거 합천 시간에 녹화를 안 했거든. 근데 두 번 있어가지고 녹화 저번에 녹화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 그러면 17쪽인데 얘들은 봐라. 내가 말했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은 크다 했지. 그러니까 플로린보다는 플로린 제일 커.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 아이오딘. 이런 순 반응성은 이해되니? 그래갖고 얘들아 공기 중에서 이원자 분자는 뭐냐? 분자가 될 때 원자 2개가 모여서 된 놈을 이원자 분자, 3개가 모여서 된 놈을 3원자 분자, 4개가 모여서 된 놈을 4원자 분자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준대. 원자 2개가 모여서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F2, Cl2, Br2, I2야. 이때 전부 다 상태가 좀 틀려. 얘는 기체, 얘도 기체. 얘는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라겠지. 그리고 얘는 고체야. 그리고 특유한 색을 나타낸다. 얘는 옅은 노란색. 분자 상태일 때 기체는 황록색, 노란색이야.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나타내. 이 색깔도 알아나? 자 봐봐. 얘들은 실온에서 2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온자 분자라고 한다. 이온자 분자로 존재한다. F2, Cl2, Br2, I2로 존재해. 근데 플로린은 실온에서 기체 상태야. 그리고 분자 상태일 때 색깔을 나타내는데 옅은 노란색이고, 염소는 Cl2는 기체고 노란색이고, 브로민은 Br2는 액체고 젓갈색이고, 아이오딘은 고체고 보라색이다. 얘들도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커서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얘들은 전자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된다겠지.
그러면 얘들은 누구하고 잘 결합 할까? 1쪽하고 잘 결합. 왜? 하나가 1쪽은 1 플러스잖아. 얘들은 17쪽이니까 1 마이너스야. 합하면 0이 되잖아. 이렇게 분자가 되기 쉽지. 그러니까 1쪽인 누구? 특히나 수소. 수소하고 반응해갖고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그 다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근데 얘들은 전부 다 물에 녹으면 뭘 내나?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나. 그러니까 얘들은 약한 산성이 된다고. 산성을 띈다고. 물에 녹아서. 봐라. 뭐라고 하냐면 반응성이 커서 얘가 17쪽이니까 누구하고 반응 잘한다? 1쪽인 수소하고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이 잘해. 그래갖고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화물인 HF, HCl, HBl하고 생성해갖고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 그리고 야 알칼리 금속하고 잘 반응해. 리튬, LiF, 플로리나 리튬, LiCl, 그 다음 뭐 Li 뭐야? Br 또 뭐 Li 뭐야? I 또 여기서 대표적인 게 NaCl도 있잖아. NaCl도 있잖아. 왜? 1쪽은 1 플러스고 17쪽은 1 마이너스야. 합하면 0이잖아. 화합물이 될 수 있잖아. 분자가 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 풀어봐. 왼쪽은 그 다음 뭐봐. 선생님이 다 했다 이거. 원자 구조도 원자의 전자 배치도 다 했지. 이거 다 했지. 그러니까 이거 알겠지? 네. 옛날에도 했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원자 구조는 원자는 뭐라 했어? 중성이라고 했지. 원자를 쪼개봐. 뭐로 돼 있니? 원자핵과 뭘로? 전자로 돼 있어. 그 다음 원자핵은 또 뭐? 양성자국으로 돼 있다? 중성자로 돼 있다. 또 이 양성자는 뭐로 돼 있다? 쿼크. 다음 쿼크.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합이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1이었어. 중성자는 다운으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야. 전하량이, 총전하량이.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지. 성우야 여기 봐.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띄워. 전자만이 마이너스를 띄워. 전자가 마이너스 띄워. 그리고 질량은 선생님 뭐라 했어? 얘가 1이라고 놓으면 얘가 1836배, 얘가 1839배.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 그러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 같다고 봐. 거의 같다고 봐.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얘들은 질량 같다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어.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거는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해.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이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이해되니? 그리고 왜 원자가 중성이야? 플러스일 때는 양성자의 수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야.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양성자 3개 있어. 전자도 3개 있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합이 얼마야? 0이잖아. 이해됐어? 중성자 있어봤자 0이잖아. 이해됐어? 됐고. 자, 원자핵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다?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지. 근데 전자는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겠지.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다 했지. 즉 이걸 전자 껍질이라 그래. 껍질이라 그래. 껍질이 뭘 의미하냐? 주기를 의미해.
첫 번째 주기면 첫 번째 껍질이면 1주기, 두 번째 껍질이면 2주기, 세 번째 껍질이면 3주기. 그래갖고 7번째 껍질까지 있다 했지.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얘들아. 즉, 자 이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 원자의 주위를 누가 돈다? 전자가 돌고 있어. 근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뭐다?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다 했지. 첫 번째 껍질을 뭐라 그래? K 껍질.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껍질 L 껍질이야. 얘는 8개. 세 번째 껍질 N 껍질이야.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들어간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양이야. 보호의 원자 모양은 원자핵이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가운데 센터만 있어.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대. 그래갖고 야 보호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왜 A부터 안 하고 왜 K부터 했어? 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안 발견됐어. 그래가지고 K부터 시작하는 거야. 에? 그래갖고 봐라. 자 전자 껍질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전부 다 이게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틀려. 얘들아 봐봐. 바깥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커져. 에너지는 커져. 오케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어. 보호의 원자 모형. 여기서 다음에 설명해줄게. 지금 설명해봤자 또. 그리고 근데 이때 왜 바깥쪽으로 가면 커지냐면 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해. 그럼 내가 이걸 안쪽 궤도 있을수록 내가 떼어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줘야 돼.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일이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데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데가 더 많이 들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가 틀려. 껍질마다. 그래서 이 껍질을 다른 말로는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갖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을 가지는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게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즉 봐라. 보호의 원자 모형은 그거야. 첫 번째가 뭐냐? 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야. 자, 구슬이 빗면을 내려오지.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어. 이게 연속적인 거야. 근데 구슬이 만약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 그럼 통 여기만 있을 수 있어. 이 사이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불연속적인 거야.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 껍질이 불연속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돼 있대. 왜냐면 이 에너지 준위는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무슨 말이냐? 야,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줄이다. 첫 번째 껍질이 n이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412이야. 두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412이야. 세 번째 껍질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의 1312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주네? 그러면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자, 같은 궤도를 돌지. 돌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출입이 없어. 봐봐. 같은 궤도를 돌면 첫 번째 궤도 N1, 2, 3, 4지. 그러면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왜? 에너지가 달라. 야,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지.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낮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궤도를 바닥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 제일 밑에 있는 상태.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이야, 얘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첫 번째 궤도보다 에너지가 커. 그래서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래. 들뜬 상태라고 그래. 얘들은 불안정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된 상태로 내려가고 싶어요.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이때는 흡수하고 이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방출시켜줍니다. 이런 거야. 오해 원자 뭐야. 이해됐지? 그리고 말아. 그냥 알고만 있어. 그냥. 그리고 자,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는 자, 선생님이 말했지. 각 전자 껍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다 했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은 18개. 근데 뭐 먼저 채운다? 8개 먼저 채워. 이게 그래서 각 껍질이 2, 8, 8이야. 이게 옥텟 규칙이야. 이걸 만족하면 전자를 꽉꽉 채우지. 그럼 안정이야. 그 안정한 놈이 몇 쪽이다? 18쪽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18쪽만 만족하고 다른 것들은 다 만족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이게 뭐다? 옥텟 규칙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족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거야.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각 전자는 원자핵과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워.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운다. 제일 가까운 것부터 원자핵과 즉 전자는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전자 수는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18개인데 몇 개 들어간다? 8개. 우선 2, 8, 8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만족하는 게 옥텟 규칙이라고 있어. 누가 만족한다고? 18쪽. 비활성 기체. 나머지는 만족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봐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양성자 몇 개 있니? 7개 있어.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 7개.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그럼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 수가 5개. 이해됐어? 야,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원자번호 여러 개 있다. 응? 11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남네? 그러면 원자가 전자 수 몇 개야? 1개야. 그러면 전자 1개를 잃은 게 편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1개를 잃은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일가양용입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러면 야 15족인 질소는 어떻게 돼? 야 전자 5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3개를 꼬시는 게 편해? 3개를 꼬시는 게 편하지. 그러면 그래갖고 상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올라와 69페이지에 원자가 전자는 뭐라 했어?
원자의 전자 배치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있지. 그러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쪽 길이는 뭐가 같다? 물리적 성질, 아니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근데 야 뭐는 틀리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몸무게 원자량이 커져.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 거야. 어? 이해됐어? 화학적 성질을 갖고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야. 어?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야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조기의 번호의 1의 자리하고 같다. 그러나 1쪽부터 17쪽까지는 원자과 전자수하고 최각 전자수 같지. 근데 18쪽은 아니라 있지. 18쪽은 야 최각 전자수는 2, 8, 8이지.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뭐야? 빵이지. 왜? 화학적으로 옥텐 기준 만족해버리니까 안정이니까 애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지? 그래서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니? 하나니까 1쪽이야. 탄소는 6번이니까 양성자 6개 있고 전자도 6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4개고 14쪽이다. 마그네슘은 12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야. 그럼 원자과 전자 2개지. 그럼 몇 쪽이야? 2쪽이야. 그리고 봐라. 전자 배치와 원소의 주기성 봐봐. 주기율표의 전자 배치는 같은 쪽 원소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근데 누구를 제외한다? 수소나 3족부터 12족은 예외다. 자, 2족 다음에 몇 쪽으로 가버려? 13쪽으로 가버려. 같은 주기는 뭐가 같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것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다른 거 다 설명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이거 문제가 안 좋네. 이제 가방 싸도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야, 너 오늘 클리닉 했어 안 했어? 말씀드렸죠. 어제 했어? 어제 예언 했어요. 태호는 클리닉 왔는데 빼질라. 자, 잠깐 기다려. 목소리 줄 테니까 이거 받아갖고 와, 하나씩. 그 다음, 가은이는 했고, 태연이 했어, 안 했어? 그 다음, 성민이는. 그 다음, 수현이 받고. 예림이 너 했지? 어제 했지? 예림아, 어제 했어? 성우는 아까 전에 했지? 주현이는 했고. 가도 돼? 이제 저기서 받아가 하나씩.